안녕하세요. 정샘물 웨스트점 김세림 부원장입니다. 오늘은 데일리 메이크업부터 특별한 날까지 커버 가능한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 메이크업에 사용될 제품들은 여기 오른쪽 영상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럼 저는 메이크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문 모델분이 아니라 구독자분들 중에서 모델로 와주셨는데요. 조금 더 쉽고 내추럴한 메이크업 보여드릴 건데요. 모델분 제가 딱 봤더니 좀 청순하고 좀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피부 화장까지는 제가 해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막 크게 뭘 하지 않았는데도 약간 또렷해 보이고 예쁜 메이크업으로 진행해 볼게요. 네, 이제 지금 블러셔를 저는 제일 먼저 하는데요. 색조를 가장 먼저 올려주시는 것이 베이스가 가장 연하게 되는 방법이거든요.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중안부가 살짝 있으신 편이라 여기 위쪽에서만 동그랗게 그리면서 블러셔를 해줄게요. 블러셔를 이렇게 파우더 타입을 사용하실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두드리듯이 제품을 도포해 주신 다음에 파우더를 해줬을 때 결을 따라서 결을 완성해 주시면 조금 더 매끈해 보여요. 이번에는 하이라이트를 할 건데요. 사실 저는 펄 파우더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제 펄이라는 성질 자체가 피부에 딱 달라붙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질이 있어서 이 아이로 하면 하이라이트가 확실히 더 살아납니다. 약간 여기가 플랫한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하이라이트를 살짝만 줄게요. 이제 바로 저는 아이 메이크업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프라이머는 바로 올리지 마시고 이렇게 손등에서 녹여가지고 여기 있는 잔여량으로만 해줄게요. 제일 많이 필요한 눈 중앙부터 시작해서 가로 주름을 따라서 주름 사이에 잘 펴발라준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모델분 같은 경우는 눈썹이랑 눈 사이가 폭이 조금 좁으신 편이어가지고 여기 있는 부분을 조금 많이 화사하고 밝은 톤으로 여기에 간격을 조금 더 줄게요. 섀도우 때부터 윤곽을 잡아주셔야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윤곽이 잡힙니다. 노즈 쉐딩을 잡으실 때는 눈썹 뼈랑 눈두덩이 사이에 여기 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선을 잘 잡아주셔야 눈매와 콧대가 분리되면서 노즈가 잡히고요. 이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중안부 때문에 코선을 다 따르지 않고 코 끝에만 쉐딩을 해줄게요. 눈에 음영을 넣을 때는 쌍꺼풀 가장 안쪽부터 시작하는데요. 눈매가 조금 앞쪽으로 있어서 뒤쪽에 포인트를 주면서 음영을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포인트 섀도우로 눈 끝쪽에 한 번 더 음영을 넣어줘서 눈매가 조금 길어지도록 연출을 해주세요. 눈 아래는 이런 세범 파우더를 조금 눈 끝에 발라주시면 훨씬 더 유분이 잡히거든요. 제일 많이 유분이 도는 이런 삼각존이라든지 여기 눈 사이에 끼었을 때 세범 파우더로 한번 눌러준 다음에 섀도우를 사용하면 번지지 않고 조금 더 유지력이 오래 갈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애교살 부분인데요. 이렇게 눈가 주변에는 조직이 얇아서 주름이 잘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베이스를 했을 때 잘 끼거든요. 이런 컨실러 펜슬이랑 그림자 펜슬을 사용하시면 리퀴드한 제형보다는 훨씬 더 잘 잡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단계에서 너무 완벽하게 다크서클을 커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내가 할 부분을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런 피치톤의 섀도우로 한 번 더 올려줄 거예요. 남은 잔여량으로 밑에 있는 다크닝까지 한 번 더 파우딩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안색이 맑아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눈매에는 사실 애교살만 했는데도 이쪽이랑 눈매가 조금 많이 변했죠. 또 애교살 할 때는 너무 속눈썹 가까이 가면 눈이 더 옴팡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눈썹을 따라서 점점 올라가게 되면 눈이 점점 더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동공에서 그냥 일자로 뻗는다고 생각하고 뻗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섀도우 단계는 다 됐고 이제 라인이랑 아이래쉬를 할 건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눈 사이즈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너무 양쪽을 똑같이 또렷한 라인으로 따버리면 더 눈이 짝눈인 게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점막이나 이런 건 채우지 않고 속눈썹 결을 먼저 살린 다음에 라인으로 포인트를 줄게요. 아이롱을 할 때도 언더 속눈썹으로 갈수록 모질은 조금씩 얇아지기 때문에 뒤쪽에서 앞으로 그 다음 언더 쪽으로 해서 점점 식어갈 때
이런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뷰러는 최대한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뿌리만 꺾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투명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요. 눈썹 결을 중앙에 있는 아이는 중앙으로 쭉 올려주시고요. 앞쪽은 앞으로, 뒤쪽은 뒤로 부채꼴이 쫙 펴지듯이 이렇게 쫙 속눈썹을 펼쳐주시고요. 정면을 봤을 때 내가 이 결을 한 번씩 더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썹이랑 눈 사이의 간격이 조금 좁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래쪽보다는 위쪽 위주로 채워준다고 생각하시고 눈썹을 그려주세요. 이 눈썹이 나 있는 결대로 채워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됩니다. 눈썹이 서 있다가 누워지면서 점점 여기가 가장 뭉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확 없어지는 느낌이 드는 눈썹이 일반적이거든요. 여기 중앙에 있는 부분은 연한 브라운 컬러의 펜슬을 사용하기보다는 눈썹 컬러랑 가장 비슷한 에보니 펜슬로 그려주시고 너무 끝에를 뾰족하고 날카롭게만 안 끝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크류 브러쉬로 꼭 결을 마지막에 정돈을 해주시고 아까 썼던 브로우 마스카라로 결을 한 번 더 잡아줄게요. 바로 손가락으로 여기를 결을 살려주면은 이 따뜻한 손의 온도 때문에 조금 더 결이 고정력 있게 고정이 되거든요. 이제 포인트 되는 마스카라를 사용할 건데요. 마스카라 사용할 때 너무 무서우시면 이렇게 티슈에 한번 이렇게 덜어서 쓰세요. 지금 펌이 돼 있고 눈썹 결이 망가져서 여기가 좀 짜글짜글한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 부분만 조금 롱래쉬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도 약간 색깔만 입혀준다는 느낌으로 속눈썹을 연출했으니까 라인을 그려볼 건데요. 눈을 뜨신 상태로 짙은 섀도우로 한번 가이드라인을 그려주고 라이너를 짜서 손뜨기나 이런 데 하면 되는데 저는 이런 팔레트를 사용하거든요. 점막은 메꾸지 않고 여기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이쪽 위쪽에 음영을 조금 더 진한 음영을 준다는 느낌으로 아이라인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 안에 점막 있는 부분은 안 보이기 때문에 괜히 번지게만 하고 안쪽부터 꼼꼼히 채울 필요가 없어요. 라인 주변을 브라운 톤의 음영으로 한 번 더 픽스를 해줄게요. 웨트한 제형이 들어갔다면 드라이한 제형을 레이어링을 해줬을 때 훨씬 더 깊이감이 있고 메이크업의 밀도가 쌓이면서 지속력이 확실히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베이스 마무리를 다 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베이지크 블러셔로 한 번 더 화사하게 싹 올려줘요. 다크닝 있는 데까지 한 번 더 화사하게 올려줍니다. 크림 블러셔로 아주 소량 아까 제일 포인트가 됐다고 했던 부분에 조금 컬러를 되게 여러 가지를 레이어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 톤의 이런 크림 블러셔로 입술 윤곽을 한 번 더 잡아주면 칙칙한 부분을 더 잘 잡을 수가 있어요. 이제 립을 발라볼 건데요. 립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톤을 바를 건데요. 이건 사실 섀도우 브러쉬예요. 이런 매트한 립스틱은 이렇게 인조모처럼 탱글탱글한 모가 아니라 좀 부드러운 우리가 섀도우에 바를 수 있는 모로 포슬포슬하게 발라주는 게 더 느낌이 잘 살거든요. 톡톡톡톡 해서 내가 발라준 베이스가 잘 번지지 않게 여기에 제품을 올려준 다음에 어느 정도 제품이 묻었다 싶었을 때 이렇게 결대로 쓸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기본 베이스는 무슨 색이다 라기보다는 내가 무언가의 컬러를 바르기 전에 준비 단계로 딱 이런 예쁜 입술색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립까지 좀 이제 컬러가 얹어지면 블러셔도 좀 많이 컬러가 죽어 보이면서 더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메이크업이 되죠. 마지막으로 저는 윤곽을 잡아주는 편인데요. 여기 이렇게 브렛나루랑 귀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주셔야 자연스럽게 쉐딩이 돼요. 모델 같은 경우는 앞머리가 있는데 여기 헤어라인, 광대, 턱으로 생각해 주셔서 내가 가장 커버하고 싶은 부분이 어디인지로 나가시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모델분은 약간 턱을 조금 커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광대는 많지는 않으셔서 이렇게 블러셔를 피해서 약간만 돌려가고 위에는 이마는 넓지 않으셔서 그냥 나머지 양으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약간의 팁으로 이제 좀 특별한 메이크업? 그때 가장 많이 쓰는 게 펄인데요. 눈두덩이에 사용하셨을 때는 색감이 많지 않고 펄 입자가 많이 두껍지 않은 아이로 눈 동공에서 조금만
움직이면서 빛에 반사되는 이 반짝이에 조금씩 보이는 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모델분 같은 경우는 중안부가 좀 있으신 편이기 때문에 애교살 쪽에 펄을 넣는 게 좋으시거든요. 다이아몬드 펄 같은 아이로 동공을 중심으로 조금 찍어줄게요. 이렇게. 여기서 내가 조금만 더 포인트를 하고 싶다. 얘네는 좀 펄이 두꺼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사진 찍고 이럴 때는 많이 안 쓰시는 게 좋고 마지막에 마무리로 조금 올려주시면 색조가 막 강하지 않더라도 부담스럽지 않게 특별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입술에 너무 자신이 있다. 이렇게 조금 형광기가 살짝 도는 컬러들이 있거든요. 내가 봐도 까맣다 하시는 분 빼고는 확실히 좀 형광 느낀 것처럼 조금 화사해져요. 왜냐? 홀리데이니까. 글로시한 것 중에서 잔잔하게 이게 살짝 펄이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얘를 딱 입술 중앙부터 쨍그랑 이렇게 되게 유리알처럼 발라주시는 거예요. 입술 중앙에만 도톰해지게. 전 요즘 그분 때문에 장원영 씨 덕분에 사람들에게 미인점 찾는 거를 조금 관심이 생겼거든요. 베이스 때문에 가려졌던 좀 미인점 같은 부분을 섀도우로 살려주시면 매력 포인트처럼 또 여기 중안부를 살짝 짧게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해주면 별거 하지 않았는데 아까 데일리 메이크업에서 화려해졌죠? 이렇게 해서 데일리 메이크업부터 홀리데이 메이크업까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데일리로도 많이 팁 얻어가시고 본인에게 어울리는 곳에 포인트 하나 주셔서 예쁜 메이크업 잘 하시길 바랄게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